네, 여기 보시면은 진공관 카운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970년 삼성 NEC 주식회사에서는 진공관과 흑백 브라운관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삼성 정관이라는 이름을 거쳤고 지금 현재 삼성 SDI라고 하는 회사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자리 잡고 있는 삼성 SDI의 울산 공장에서는 2차 전지 자동차용 배터리와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 SDI를 통해서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적으로 그 탄소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라는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신재생에너지를 이렇게 개발, 생산해내는 어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선생님, 2차 전지, 2차 전지 하는데 도대체 2차 전지가 무엇이죠? 네, 우리가 예전에 한 번 쓰고 그냥 버리게 되는 배터리 있잖아요. 근데 요새 휴대폰은 밤마다 우리가 충전을 하잖아요. 다시 충전해서 사용하고 충전 방전을 거듭하는 이런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지를 2차 전지라고 부르죠. 네, 그러면 이거 2차 전지도 또 여러 종류가 있나요? 2차 전지는 그 충전 물질에 따라서 리튬이온 전지 또는 니켈 전지, 납 전지, 리튬 폴리머 전지 등 다양하게 분류가 되는데요. 다양하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2차 전지 중에서 그 리튬 이온 전지를 요즘에 많이 쓰나요? 네, 맞습니다. 거의 다 리튬이온 전지라고 보시면 좋은데 네. 그 모양에 따라서 원통형, 초소형, 그리고 각형, 파우치형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근데 각기 사용하는 곳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초소형 배터리는 우리가 그 무선 웨어러블 기기에 많이 사용하죠. 이어폰에 들어가는 그런 전지이고, 이 원통형은 우리가 전동 공구나 아니면 스쿠터 같은 이런 곳에 사용되는 거고요. 각형은 예전에 휴대폰에는 우리가 각형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일체형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파우치형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요즘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게 전기차 배터리죠. 바로 앞에 보시는 이런 전기차용 배터리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배터리 하잖아요. 배터리는 앞에 보는 것처럼 배터리 셀을 말하는 건데요. 이 자동차에 탑재되는 것은 이 배터리 셀이 모여서 모듈이 되고, 이 모듈이 좀 더 많이 모이면 배터리 뭐가 되지? 팩이 됩니다. 팩이 돼요. 팩이 자동차에 내장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잠깐 토막상식으로 이 배터리 셀에 보시면 BEV 또는 PHEV라는 글자가 적혀 있죠. 이게 의미하는 것은 BEV, 배터리의, 그러니까 전기차의 배터리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PHEV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배터리라는 의미가 있고요. 여기는 없지만 HEV라고도 있어요. 그것은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라고 얘기합니다. 네, 지금 삼성 SDI에서는 배터리 셀로 이렇게 각형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배터리 셀 3사가 있잖아요. LG엔솔,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이 삼성 SDI가 각자 추구하는 그 형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원통형이나 뭐 각형, 파우치형이 모두 다 전기차 배터리 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전 1차 전지에 AA형 배터리, AAA형 배터리 해서 크기가 달랐잖아요. 네. 지금 이 배터리는 18650, 21700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게 바로 사이즈를 얘기한다고 해요. 네. 18650은 지금 원내 지름이 1.8cm, 높이가 6.5cm라는 걸 의미하고, 네. 그러면 21700은 뭐겠어요? 2.1cm에 7cm 높이인가요? 맞아요. 잘 이해를 하셨네요. 2차 전지는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액이라는 4대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충방전이 된다는 얘기는 리튬 이온이 음극과 양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도 되고 방전도 된다는 것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를 갖고 있는 2차 전지, 리튬 이온 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충방전이 계속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배터리셀을 아까 보셨잖아요. 이 외관이 있으면 외관 안에 양극과 음극이 있고요. 그 사이에 두 양극과 음극을 분리해주는 분리막이 있고 네. 그 안을 채워주는 충전 물질인 전해질이 있습니다. 네. 양극에는 양극재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층을 이루고 있는데 리튬 이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층간 구조로 이루어졌고요. 네. 음극에는 또한 음극재라고 해서 이 리튬 이온을 또 가질 수 있는 이런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리튬 이온이 전자를 방출을 하면 이 전자는 도선을 따라서 양극으로 이동을 하고 리튬 양이온은 바로 전해액을 통해서 양극으로 간다고 합니다. 네. 이 과정을 우리는 방전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방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기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다 모두 다 리튬 이온이 양극으로 이동을 하면 완전 방전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전기를 뽑아서 충전을 하잖아요. 충전을 하게 되면 다시 이 리튬 이온이 전해액을 통해서 음극으로 가고 그때 이 전자는 도선을 통해서 다시 음극으로 이동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충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네. 네, 선생님. 네.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잘 이해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동차를 샀을 때 네. 장착된 배터리에 그 충전이 한 60%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쓰든지 아니면 더 충전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네.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하기 시작할 때 배터리의 음극에서 일어나는 일이 네. 이제 리튬 이온이 네. 전해질을 타고 양극으로 이동을 하고 네, 맞습니다. 또 여기서 분리된 전자는 도선을 타고 양극으로 이동하는데 네. 이것을 방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네,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면은 방전이 되는데 다시 이제 콘센트에 전기를 꽂으면 이제 충전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때 리튬 이온은 전해질을 타고 음극으로 가고 전자는 또다시 도선을 타고 음극으로 가는데 이것을 우리는 충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충전 방전이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원리를 우리는 이제 이 전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아주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원리를 누가 알아냈대요? 이온 전지야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 이전의 전지에 비해서 리튬 이온 전지는 굉장히 획기적인 발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굿 이너프를 포함한 3명의 화학자가 삼용화한 공로로 2019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선생님, 양극재는 좀 어떤 역할을 하는 물질이죠? 우리가 전기차의 심장이라 그러면 배터리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이 배터리의 심장을 우리는 양극재라고 불러요. 네. 그만큼 양극재는 이 배터리의 성능을 좌우하고 가격, 안정성을 좌우하는 게 바로 양극재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양극재 재료는 좀 어떤 게 있나요? 양극재에 쓰이는 재료는 알루미늄, 망간, 또 니켈, 코발트 이런 서너 가지 물질을 섞어서 양극재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NCM, NCA 등 니켈, 코발트, 망간 또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사용한 그런 양극재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코발트가 자꾸 값이 비싸지고 막 그래서 요즘에 혹시 뭐 인산철? 뭐 그런 거를 쓴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지금 코발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배터리 셀의 값이 더불어 올라가죠. 완성차 업체에서는 이 가격의 문제 때문에 현재는 LFP 배터리라는 것을 채용하기도 했는데요. 그 LFP라는 건 리튬 인산철이에요. 그래서 리튬이온 전지보다는 에너지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에서 이걸 보급형에 채용한 것은 그만큼 전기차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또 음극재는요? 음극재는 배터리 수명을 관장한다고 하죠. 현재는 음극재에 사용하는 건 흑연이나 뭐 실리콘 복합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아까 뭐 분리막도 있었고, 네, 전해질도 있고, 예, 덧붙여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전해액이 하는 일이 지금 리튬이온 전지가 음극에서 양극으로,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하게 하는 그런 매개체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요인이 일단 이온 전도도가 좋아서 잘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전기화학적으로 안정적이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전해액에 그 구성 물질들이 있는데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리튬염으로 대표되는 그런 전해액이 있고요. 그 다음 그 전해액을 녹여주는 유기용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필요한 게 소량의 첨가제를 넣어서 이 전해액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음극과 양극이 만나지 않도록 절대 장벽을 세우는 게 바로 분리막이거든요. 이 분리막은 그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이 절연 물질을 사용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초고밀도 폴리에틸렌이나 초고밀도 폴리프로필렌 등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 물질들을 가지고 뭐 습식형, 건식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용 배터리로 쓰는 것은 주로 그 습식형을 사용하는데, 그게 조금 더 안정적이고 뭐 고가이기는 하나 더 좋다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이 뭐 지금까지 그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네. 전해질 이렇게 그 4대 구성 요소 얘기했잖아요. 네. 서로 막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야 되겠군요. 우리나라의 배터리 셀 3사라고 하면 LG 화학의 LG 에너지 솔루션, LG 엔솔이라고 하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의 SK 온, 그리고 삼성 SDI가 있는데, 지금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저런 원통형 배터리를 지금 납품하고 있고, 삼성 SDI는 이런 각형을 BMW와 함께 협업하고 있는데, 이런 배터리는 그 완성체 업체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 향방이 갈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배터리 셀 업체나 2차 전지에 관련된 많은 소재 장비 업체들이 있는데,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이 소재를 내재화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배터리 3사 셀 업체에서도 그 스스로 이제 이런 소재들을 내재화하려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삼성 SDI에서도 최근에 에코프로 VM이라는 양극재 업체와 그 합작사를 설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EM이 내년에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양극재를 내재화하는데 지금 전념하고 있고, 또한 음극재에 들어가는 실리콘 카본에 대한 독자적인 기술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팽창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어렵지만 2차 전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2차 전지는 어떤 변화를 겪을까요? 네,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2차 전지이지만, 우리가 친환경적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코발트나 리튬 채굴 과정에서 굉장히 토양 오염도 심하고 CO2 배출도 많아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최근의 동향으로는 탈리튬, 코발트 프리에 지금 전념하고 있고요. 또한 전고체 배터리라고 해서 좀 더 안정적인 그런 배터리도 연구 개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어쨌든지 그래도 지금 현재로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도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는 거죠. 그렇죠. 맞나요? 네, 리튬이온 전지의 그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잖아요. 이와 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2편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